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2018 알랭시피오 필라델피아 정신, 역자 해제, 시장 전체주의가 지배하는 오늘날 사회적 정의를 되살린다는 것의 의미 보였습니다. 121페이지고요. 사마에럴TV 질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목록 추천합니다. 로마자 1번 30년 전쟁과 필라델피아 선언의 의미. 30년 전쟁 시기에 국가에 의하여 자행된 대규모 파괴와 학살, 특히 홀로코스트는 문명인에 의한 문명인의 학살이었다는 점에서 일대 사건이었다. 인간에 의한 인간의 학살 또는 착취는 예전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다. 유럽에 의한 아메리카 대륙 또는 아프리카 대륙 원주민의 학살이나 산업혁명 이후 부르주아 계급에 의한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착취가 그런 일이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피학살 대상이 야만인이었고 야만인은 인간이 아니라 물건으로 취급되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후자의 경우는 사실상으로는 노예적 착취였을지언정 적어도 형식상으로는 평등한 자유인 사이의 계약을 맺으려 하고 있다는 점에서 30년 전쟁의 홀로코스트와는 다른 것이다. 대단히 인본주의적이며 대단히 신신하기까지 한 20세기 부르주아 기독교들이 히틀러를 용서할 수 없었다면 그것은 그가 백인에게 죄악을 저질렀고 백인에게 모멸감을 선사 122페이지 했으며 백인을 대상으로 백인만의 전유물인 식민주의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문명인에 대한 학살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비인간하는 것이 필요했으며 희생자들은 이름이 아니라 숫자로 불렸다. 그토록 짧은 시간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기 위해서 학살의 효율화, 가스질화와 치계화, 수용소가 뒷받침되어야 했다. 그것은 근대의 합리성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했던 고도로 합리화된 집단살인이었다. 그런 점에서 대학살은 역사 속에 잘못 끼워진 사파로서 병리적인, 야만적인, 전근대적인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합리적인, 근대적인 것이었다. 홀로코스트는 전 근대적 야만을 향한 역행이기는커녕 근대성의 필수적 조건의 하나로 요구한다. 근대의 과학과 기술, 산업화 과정에 의해서 홀로코스트라는 과정은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었던 것이다. 히틀러는 돌연변이나 괴물이 아니라 근대인의 자가상이었던 것이다. 히틀러는 우리와 다르다고 말하는 것은 니체는 우리와 다르다고 말했던 히틀러의 어법을 그대로 따르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근대적 합리성이 결국 도달한 곳은 아우슈비츠였다는 것이 사실은 근대성의 육화로 간주되었던 군대 국민국가의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이타재단 이후에 서구에서 전개되었던 사상적 흐름들, 이른바 포스트모던이라고 일컬어지는 철학적 흐름이나 하버마스 또는 롤스의 절차적 정의론의 특세 또는 시민사회론의 대두종은 모두 국가의 정당성에 대한 근원적 의심과 관련되어 있다. 정재승은 2차 대전 이후 현대미술의 변화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발언을 하고 있다. 2차 대전이 남긴 상처는 인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자로진 듯한 기하학적 추상 대신 감성과 모의시키게 된 플록의 액션 페인팅에 미술가들을 열광하게 만들었다. 칸딘스키가 최후의 근대적 화가였다면 플록은 최초의 탈근대적 화가인 것이다. 요컨대 30년 전쟁과 대학살의 경험은 인간 사회의 모든 부분이 반영되어 이후의 인간의 사고와 행위의 근본적인 변화시켰다. 국가는 123페이지 정당성 회복을 위하여 두 가지 보관을 마련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정치, 경제 공동체를 건설하여 전쟁을 방지하는 것이었고 대내적으로는 복지국가를 건설하여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약속하는 것이다. 그러한 생각들의 정점에 필라델피아 선언이 있다. 1944년 5월 10일 형제라는 뜻의 미국 도시인 필라델피아에서 국제노동기구의 목적에 관한 선언이 시작되었다. 1919년에 설립된 국제노동기구의 헌장 베르사유 강화조약 제13편은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평화는 사회적 정의의 기초 위에서만 확립될 수 있다고 천명하였다. 필라델피아 선언은 이를 재천명하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다.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지 아니하면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는 과대망상이나 기우가 아니라 역사적 경험에서 나온 이성적 사고이다.
국제노동기구 헌장 속에 포함된 선언의 정당성은 경험에 의하여 완전히 증명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전쟁 이후의 국제질서를 재정취하는 작업이 사회적 정의라는 원칙에서만 가능했던 것이다. 필라델피아 선언의 정신은 이후 국제질서에 정취하는 모든 문서의 기준이 된다. 필라델피아 선언이 이전의 인권 선언들과 다른 점은 인간의 양가적 존엄성 원칙을 천명하는 점이다. 선언은 모든 인간은 인종, 신앙, 성별과 상관없이 자유와 존엄의 경제적 안정 속에서 그리고 평등한 기회로서 자신의 물질적 진보와 정신적 발전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천명하면서 인간의 사물화에 대한 반성을 담아내면서 동시에 추상적 인간관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정신적 발전을 추구할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인간은 순전히 살덩어리로만 파악했던 전체주의와 단절하고 물질적 정법을 추구할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인간은 추상적 존재로 파악했던 근대 초기 형식적 인간관을 극복한다. 파스칼이 간파했던 바와 같이 인간은 전사도 아니고 야수도 아니기 때문이다. 필라델피아 선언의 또 다른 특징은 자유와 복지를 결합한 데 있다. 선언은 첫 머리에서 4가지 기본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첫째, 노동에 대한 존중이다.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둘째, 집단적 자유의 승인이다. 표현의 자유와 결세의 자유는 부당한 징벌,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다. 124페이지. 셋째, 연대사당이다. 일부의 빈곤은 전체의 번영을 위태롭게 한다. 넷째, 사회적 민주주의이다. 결핍과의 투쟁은 각국에서 불굴의 의지로 그리고 노동자 대표가 사용자 대표가 정부 대표와 동등한 지위에서 공동선의 증진을 위해 자유로운 토론과 민주적인 결정을 함께 참여하는 지속적이고도 협조적인 국제적 노력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한다. 이 원칙들은 지금 한국 사회에서도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다. 다음에 두 사례를 보자. 노조를 못 만들게 할 수는 없지만 근로자들이 원하는 복지수준을 충족시켜준다면 근로자들이 노조에 가입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임직원들이 노조가 필요하지 않은 기업을 만들겠다는 경영 철학은 변함이 없다. 이 두 사례는 복지를 어떻게든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결과로만 바라보고 있을 뿐 노동자의 참여가 필요 불가결한 과정으로 전혀 사고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그러한 선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정반대의 것이다. 복지는 위에서 아래로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은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복지를 결과로만 사고했던 전체주의에 대한 반성을 담고 있다. 가령 나치의 복지 수준은 당시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음을 잘 알려진 바이다. 그러나 노동조합과 파업은 금지되었다. 복지는 국가가 국민에게 베푸는 자산에 불과했고 결과적으로 국민은 국가에게 거지 취급을 당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언급해야 할 필라델피아 선언의 특징은 경제를 사회적 정의 목적에 공모하는 수단으로 명확히 자리매김한 위에 있다. 사회적 정의는 1919년 국제노동기구 헌장에서도 제시된 개념이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정의한 것은 필라델피아 선언이다. 사회적 정의란 모든 인간이 인종, 신앙, 성별과 상관없이 자유의 존엄과 경제적 안정 속에서 그리고 평등한 기회로서 자신의 물질적 진보와 정신적 발전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 것을 말한다. 이를 가능케 할 조건은 모든 국내 및 국제정책의 핵심적인 목적이 되어야 하며 경제금융령에 의해서 취해지는 모든 프로그램과 조치들은 이러한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하며 이 근본 목적을 125페이지 달성하는데 방해가 아니라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만 채택되어야 한다. 선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논란의 여지가 없이 명확하다. 사회적 정의가 목적이고 경제는 수단이다. 그 반대가 될 때 사회는 파국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역사적 반성에 따른 것이면 물론이다. 필라델피아 선언에서 천명된 이상, 즉 알렌시피어가 필라델피아 정신으로 명명한 사상은 이후 다양한 국제선언에서 반복되었으며 전후 서구에서 복지국가라는 모습으로 구체화되었다. 이른바 영광의 30년 동안 노동자들의 삶의 질은 개선되었고 빈부격차는 줄어들었으며 노동운동은 활발했다. 바야흐로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는 것 같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부터 거대한 반전이 일어났다. 그 기저에는 신자유주의의 반혁명이 있었다. 네, 여기까지 한 걸로 두고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참고로 역자는 박재성 교수님이십니다. 네.